독립운동가의 증손자 이인철 변호사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하영에게 상하이 임시정부를 꼭 가봐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요. 여기 옆에는 이인철 변호사가 독립운동가의 증손자라고 합니다. 직계자손인 거죠. 결국 이 집안 자랑을 하다가 친일파로 확정이 나면서 사실상 거의 뭐 지금 방송가에서 손절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만 하영 씨인데,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집안 더럽다. 하영의 친일파 후손 논란에 소름 돋는 13년 전의 익명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익명이니까 고백할 수 있는데 라면서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이게 13년 전에 적은 글이라는 거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고종 황제 독살의 의심 어이였다. 나는 이걸 4년 전에 처음 알게 되었다. TV에도 나왔었다. 그냥 짧게 이름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 잘 살거든. 나도 잘 모르는데 대대로 잘 살았다고 들었어. 일제 때도 별탈 없이 잘 산 거 보면 증조 할아버지를 시작으로 할아버지도 친일파였겠지. 너무 더럽다.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난 게. 라는 말이 보이실 겁니다. 한때는 이 글이 하영 씨 본인이 13년 전에 익명으로 적었던 글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 증조 할아버지가 고종 황제 독살이면은 이거 뭐 안상호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상호의 자손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 그 중에 한 명의 후손이 적었던 글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영 씨하고는 친척 관계가 되겠죠? 가까운 친인척 관계. 그래서 하영 씨가 적었다라기보다는 이 친인척이 적은 글이 아니냐라는 말로 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실제로 여기에서 하영 씨가 적은 거다라는 말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들이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시사하는 바가 뭐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하영 씨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집안 자랑을 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몰라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 친인척이 하영 씨에게 좀 알려줬다면 어땠을까? 이 글을 적은 당사자는 지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의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뿌리가 매국노였다니 하는 간호사의 고백도 처절했습니다. 하영 씨는 자신의 집안을 자랑했지만 정작 영화 암살에서 나온 매국노 강일국 역을 맡은 배우 이경영 씨, 현재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A 씨는요, 바로 이 강일국 역을 맡은 이경영 씨가 연기한 이 당사자가 자신의 증조부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 씨는 이 강인국이 금광채굴권을 확보하는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증조부 역시 금광채굴권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족들과 이 영화를 본 뒤 영화 속의 친일파를 비판하던 아버지로부터 증조부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의 증조부도 금광채굴권이 있었다. 우리 집안 뿌리가 매국노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처음에는 조부의 친일파 행적을 몰랐다고 해요.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금광채굴권을 얻었다라고만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실제로 영화 속의 인물이 자신의 이 강인국이라는 사람과 증조부가 똑같다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다. 아마 유의미하지 않았겠냐라는 말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조상 중에도 친일파의 행적이 있지 않을까. 스스로 검증하는 족보 추적 사이트가 한때 마비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씨와 본관 정보 사이트를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이 사이트를 키면 여기에 국가에서 지정한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명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 대다수를 한번 검색을 시켜봤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독립군이 많은 집안도 있거든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놀랍게도 한두 명씩 친일파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은요, 독립군의 조상도 있고요, 친일파 조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아니 그럼 하영 씨도 뭐 그런 경우 아니야? 집안에 독립군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경우가 좀 다릅니다. 자, 왜 다르냐면 이 변호사 이인철 씨와 하영 씨는요, 증손자들이에요. 증손자. 직계손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증조부가 독립군이었다, 친일파였다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집안 사람들을 검색했을 때는 얼마나 파가 많이 갈라지고 먼 친척이겠습니까? 독립군이어도 먼 친척, 친일파여도 먼 친척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과 가까운데, 이 이인철 변호사와 하영 씨는 각각 독립군과 친일파가 자신들의 직계 조상이란 얘기입니다. 얘기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 사태가 결국 증조부의 재산까지 환수가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5%도 걷지 못한 친일파의 재산들. 하지만 현금화를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진행되는 16년 만에 시행되는 친일파 국가기속 재산 몰수에 관련된 특별법이 시행된다는 거죠. 근데 친일파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처분을 할 것인가. 만약 친일파 행위로 얻은 재산을 제3자에게 팔고 현금화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국가로 귀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요, 안상호의 특정 재산이 친일파 행위의 대가로 만들어졌는지, 해당 재산이 하영 씨에게 물려졌는지, 하영 씨가 배우 활동으로 얻은 재산까지 환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은요, JTBC 뉴스룸에 등장하여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현금화를 해서 처분해 두었다 하더라도 다시 추적할 수 있다. 현금화된 부분까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하영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가 씨 역시 백범 일지에 적힌 외증조부, 자랑하기엔 그 헌신이 무거웠다. 함자가 진희창 선생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외가 증조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얼굴이 닮았습니다. 이게 독립군들 사이에서도요, 사진이 남아있거나 동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면요, 엄청난 활약을 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에 계신 독립군 조상분들 보니까 아예 동상이랑 그런 게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후손들이 살아가기에 하영 씨의 이런 직계손으로서 친일파들의 모습을 본다면 현대에 와서 연좌제라고만 하기에는 그 아픔이 거대하지 않을까요? 어쨌건 백가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 방송가 인물들도 지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신이 독립가의 후손인지 친일파의 후손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독립운동가의 후손 곽민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들에 있습니다. 내 가족은 일제 탄압에 시달렸는데 너무 비통스럽다. 증조부는 독립운동 중에 투옥되어 재산까지 몰수당했다. 가난했던 주호 부모님을 원망했던 나의 어린 시절이 죄스러워서 눈물이 난다. 뭐 예를 들어서 하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다면 방송에서 엄청난 응원을 받았고, 진짜 만약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다면 이 영향력은 이로 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친일파였다면 가만히 있는만 못했다. 근데 여기에서 하영 씨뿐만이 아니라 하영 씨의 가족들에 대한 파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영 씨의 엄마, 금고에 1억, 2억 있지만 차이가 없다. 괜히 배가 부르더라. 이 하영 씨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 바로 이미숙 전 코어메드 대표님 되시겠습니다. 이분이 또 아버지처럼 굉장히 인터뷰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당시 때 이 뭐 바이오 산업, IT 접목 차관, 작은 회사로 사업을 시작했다. IMF 때 의료와 IT를 접목한 회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 되는 하영 씨 아버지가 또 병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시대적으로 맞물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 어머니 쪽, 그러니까 외가 쪽이죠. 외가 쪽에 있는 하영 씨의 이 외가 쪽 분들이 다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 집안들도 굉장히 유복하게 살아왔더라라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파묘가 되고 있거든요. 이 하영 씨의 어머니도 이미숙 코어메드 대표로 한 회사의 대표님이었습니다. 심지어 IT 융합 기업 인상 수상자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고, 이 코어메드라는 곳이 뭐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 헬스케어 산업이었습니다. 건강과 의료와 관련된 그런 사업가였다. 의료와 디자인, IT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간호학을 전공했지만 당시에는 생소했던 산업 디자인으로 전공을 받고 노르웨이의 국립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라고도 되어져 있고 국민대와 인덕대에서 강의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영 씨 어머니는 IMF 당시 개인적 사정으로 강의를 그만두고 의료 쪽에 종사하던 집안일을 옆에서 돕던 중, 의료 쪽이 뭐겠습니까? 하영 씨가 말한 대로 4대째 이어져 온 친일파 집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돕던 중 IT 붐이 일어나서 의료 산업을 개인 건강 관리로 확장하여 보험 고객에게 제공하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회사를 만들었다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집안의 많은 분들이 대단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2배 성장 기업으로도 알려져서 당시에 인터뷰를 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료와 ICT를 융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사업가로서도 하영 씨의 어머니가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저 코어메드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걸까요? 제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 코어메드라는 회사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코어메드 에듀라는 주식회사는 남아 있었지만 출판사라고 좀 보여져 있고 들어가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영 씨의 어머니가 운영했던 코어메드라는 이 헬스케어 종합관리 사업체는요, 아마 어느 시점부터 사라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코어메드 2026년도 기업 정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산업기계 설비라고 되어져 있고 사원수는 6명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 또 다른 것도 보니까 의료기기 도매업이지만 대표자명이 전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이미숙 코어메드 대표님의 회사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다. 근데 앞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 친일파의 재산이 지금 그야말로 싹 다 환수, 몰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영 씨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환수, 몰수는 확실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하영 씨와 하영 씨의 증조부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연좌제다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하영 씨의 증조모, 그러니까 하영 씨 증조부의 아내 되는 사람이죠. 그 증조모 역시 일본 총독부 대장의 딸이었다. 그야말로 로얄 매국노 집안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파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얄 매국노 집안이라는 명칭까지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증조모까지 일본 총독부 대장의 딸이었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1983년 출판된 김용숙의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의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요. 그 저자의 내용을 살펴보니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일본식 관직명 안상호, 바로 이 사람이 갑작스런 승하를 둘러싸고 2천만 국민의 의혹의 눈초리가 집중된 문제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부인이 당시 일본 총독부에 있던 대장의 딸이었으니 더욱 의심을 받은 것이다. 명백하게 이 책자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당시 안상호라는 사람이 두 명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영 씨의 증조모까지 일본 총독부 대장의 딸이라고 하니 아주 뼈대 깊은 친일파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일본도 아니고 총독부의 핏줄이었다니. 로얄 매국노 집안인 거냐. 간도 크다. 역대급 집안인데 명문가 행세를 해왔다. 재산을 전부 다 환수해버려라. 뻔뻔하다. 이러한 말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중들의 반응도 심각할 수밖에 없죠. 야, 이건 이완용보다 더한 집안이다. 이건 파도 친일 증거가 넘쳐 흐르는구나.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직접 공표했고 12월 달에 특별법 시행이 확정된 이 친일파들의 재산 몰수, 하영 씨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김구 선생의 증손자가 친일 사과문을 삭제한 하영에게 뼈 때리는 일침을 했습니다. 부모를 정할 수는 없지만 바로 백범 김구의 증손자 김용만 의원이 배우 하영 씨 논란에 입장을 전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선대의 과오를 역사 정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행위를 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말이 맞냐라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그렇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연소득이 2,500만 원대로 중위소득보다도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어 사과문만 남아있고 중국어 사과문은 삭제해버린 하영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김구 선생님이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하영 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될까요? 심지어 하영이 잘지만 임명만 되고 귀국하지 않아 면직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관으로 임명된 건 맞지만 실제로 교관으로 있었다라고 소개된 게 잘못된 정보라는 겁니다. 하영 씨 아버지 안 원장이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자, 파도 논란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영 씨 아버지 부친의 기고문 역시 가짜 아니냐,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또는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영 씨의 아버지 안병문 씨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면요. 자, 요즘에 안병문이라고 검색하면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분이거든요. 하영 씨 아버지. 서울대학교 학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까지 지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자, 뉴스에 혹시 인터뷰가 있나 하고 제가 쭉 살펴봤더니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안병문 의료원장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렇게 100대 과학자에 올랐다라는 말까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 하영 씨의 아버지마저도 지금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요, 안병문, 하영 두 사람의 이름만 검색해도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병문 원장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 때문에 더욱더 많은 비판을 받아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만 거죠. 세월이 우리 편이었다라는 이 발언도 끊임없이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집안 과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치매병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사실 종합병원 수준의 각종 의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중구 지역에서는 다 여기로 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소개가 됐었던 하영 씨의 아버지의 병원 운영이 쉽지 않아질 수 있고요. 대통령이 지금 선포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조사 환수. 이거 막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일 관계도 간혹 좋을 때가 있어 라고 하니 말한 게 역시 친일파의 후손답네 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합니다. 너네 할아버지 조선 총독부의 비행기 헌납했잖아. 그렇게 사업해서 재벌된 거고 라는 말도 했고요. 친일파 그 이후의 삶, 내겐 너무 친절한 일본이라는 걸 제작하는 에피소드도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많은 누리꾼들은요, 아니